예,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북한의 무인기 여러 대가 서울 상공에도 나타나고 강화도에도 여러 대가 영공을 넘어서 침범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때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 항공기 착륙이 중단되는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기도 일대 민가 지역까지 내려왔다는 데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 같은 전략적 도발을 거듭하다가 이번엔 기습적으로 전술적 도발을 시도한 것 같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철저히 당한 것 같습니다. 대응 과정에서 전투기가 추락한 것은 둘째치고 적의 무인기가 서울 중심까지 아무 제재 없이 날아온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입니다.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방은 단 한순간의 실수나 한 텀의 빈틈도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8년 전에 이런 침범이 있었음에도 왜 그때부터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는지 철저히 검열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 국방위가 소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국방위를 중심으로 철저히 이 대책을 마련해서 두 번 다시 우리 영공이 침탈당한다든지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 주기 바랍니다. 전장년이 다음 달부터 다시 출근길 시위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들이 요구한 예산이 다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무려 106억 원이나 반영이 됐습니다. 전장년이 무리한 액수를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다시 무고한 시민들의 출근길을 막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터집잡기입니다. 이미 시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약자성이 모든 불법 행동, 과잉 행동을 정당화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죽하면 법원마저 열차 5분 지연 시 서울교통공사에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겠습니까? 전장인은 더 이상 시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명분 없는 투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임기 5년간 무려 950건 이상의 통계 자료를 공표 전에 미리 살펴봤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여러 가지 통계 조작이 의심되고 있지만은 삶의 질 지표 또한 심각한 조작이 의심됩니다. 황수경 통계청장이 경질되고 강신욱 청장이 부임한 이후 1919년 삶의 질 지표가 전기 대비 개선율이 무려 70%를 넘어서서 통계청 직원들조차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지표 중에서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진위 개수 등 당시 상황에서 불리한 지표들은 아예 삭제되기까지 했습니다. 국민의 행복도까지 조작하는 것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감사원은 일반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모든 통계 조작을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질 사람에게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21년도 노조 가입자 수가 293만 3천 명으로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약 100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그 내면을 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 노조 가입률은 46.3%이지만 32만 사업장은 0.2%에 불과합니다. 임금 근로자가 가장 많은 기업은 30인 미만인데 오히려 노조 조직률은 거의 되어 있지 않아 노조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조직이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이러니 민주노총이 30인 미만 추가 연장 근로제도의 일몰 연장 논의를 중단하고 제도를 폐기하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동안 노조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노조의 회계 및 재정을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했고 조합원들에게조차 공개하지 않은 깜깜이 회계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일부 노조들은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행보와 정치 파업을 일삼아 왔습니다. 비노조원들에 대한 불법적 행동에도 거리낌이 없는 강성 노조들이 스스로 회계조차 제대로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정부는 1000명 이상의 대형 노조들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조합법 제14조에 근거한 조치를 실시하고 노조의 사회적 영향력에 맞는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다양한 노조 불법 행위만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잃기는 충분합니다. 화물연대 파업 당시 쇠구슬 발사뿐만 아니라 노조 간부 등의 조합비 횡령하여 개인정으로 사용한 횡령 배임, 노조 간부가 채용에 관여하는 등 채용 비리 등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을 누려왔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조와 정부 모두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은 노조가 신뢰받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고 노동과 근로자 모두의 가치가 존중받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검찰의 28일 출석 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말로는 입버릇처럼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본회의와 정해진 일정 등을 핑계로 출석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에 대해서 협의를 운운했습니다. 중요 범죄의 피의자가 수사기관 출석 날짜와 조사 방식을 자기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숱한 의혹에도 국민 앞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과 끝까지 법치 앞에서도 오만함을 드러내고 있는 이 대표의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애당초 이재명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통보에 조작 수사 운운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더니 아무도 동의할 수 없는 야당 탄압 프레임까지 들고 나오며 어떻게든 법망을 피해가보려 꼼수를 부렸습니다. 거대 의석을 무기로 입법부마저 좌지우지하는 민주당이 탄압받고 있다는데 동의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한술 더 떠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대놓고 좌표를 찍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개별 의원이나 극렬 지지층이 검사의 신상 공개를 한 적은 있지만 당 공식 기구가 조직적으로 자료를 뿌린 경우는 없었습니다. 공당이기를 포기한 행태 아닙니까? 이도 모자란 민주당은 유튜브 동영상까지 만들어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겠다며 추가 공개 엄포까지 놓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불리할 때마다 매번 여론몰이와 선전선동을 하고 극렬 지지층들을 자극하며 마녀 사냥을 하던 몹쓸 버릇 그대로입니다. 정녕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파멸의 길로 가겠다는 선택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대놓고 좌표를 찍으며 검찰에 압박을 가하고 이재명 대표는 차일피일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검찰 출석을 미루며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행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공당이 법치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며 대선 후보까지 지낸 공당의 대표가 법 위배에 군림하겠다는 오만의 극치입니다. 심지어 야당 탄압이라는 공색한 외침의 근거인 제1야당 대표 소환은 사상 유례없는 폭거라는 민주당의 말조차 사실이 아닙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전 대표도 제1야당 현직 대표이던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전례 없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이재명 대표이고 전례 없이 당대표의 범죄 의혹에도 모르쇠와 감사기로 일관하며 정치사에 새로운 흑역사를 쓰고 있는 것 역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빠져 민생은 제쳐두고 예산, 법안 등 국회의 모든 책무마저 방기한 채 당대표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당대표가 또 이런 정당이 있었습니까?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조사를 받고 결백을 입증하면 될 일입니다. 또 죄가 있다면 그에 대한 벌을 받고 반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이재명 방탄의 진절머리가 날 정도입니다. 일말의 양심과 책임감이 있다면 더는 구차한 변명일랑 하지 말고 공당의 대표답게 내일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민주당 또한 제발 이성을 찾고 공당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허상과 망령 그리고 국민 기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계는 엄정해야 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에 의하면 통계 자료 자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변경 또는 영향력 행사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국민들에게 공표하기 전에 청와대에서 사전에 열람한 통계 자료 건수가 2017년에 66건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정권 마지막인 2021년도에는 226건으로 3배 이상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또 발표 전에 미리 제공받는 통계의 종류 자체도 2017년도에는 11종에 불과했는데 2018년도에 28종, 2021년도에는 34종으로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집권하는 기간 동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통일, 안보 어느 한 분야도 제대로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 것이 그 바로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의 허상을 통계 조작을 통해서 국민을 기망하여서 자기들이 뭔가 제대로 했다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었던 것에 불과합니다. 법에 엄격하게 사전 공개라든지 이런 부분이 엄격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청와대에서 957건의 통계를 사전에 보고받았는 것은 사전에 통계를 마사지하거나 조작했다는 의구심을 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자기들이 집권한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통계 조작을 통해서 정부를 운영했다 하면 문 정부가 끝났는데도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7개월이 다 되었는데 아직도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들이 무려 86.2%나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정부의 정책을 받아서 집행하는 최일선에 있는 기관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국정 철학과 비전이 다른 사람들이 공공기관에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바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 제대로 구현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권 말에 알박기 인사를 함으로써 새로 탄생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발목 잡고 있는 이런 분들 빨리 물러나셔야 됩니다. 특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권익위원장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지난 정부 때 임명되었던 분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구현할 생각이 없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즉시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